안녕하세요. 저는 유명산 자생식물원에서 숲해설가로 근무하고 있는 딱따구리 조기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곳 유명산 자연휴양림은요, 만들어진 지가 한 30년 넘었고요. 그리고 이곳 자생식물원이 꾸며진 것은 한 20여 년 됐습니다. 그래서 희귀한 식물들도 많이 있고 큰 나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도 등록되었습니다. 자, 이곳 자생식물원에 어떤 큰 나무들이 있는지 아까 미리 보여드렸는데 한번 쭉 보시고요. 오늘은 우리 집이 딱따구리 가족이래요 라는 제목으로 딱따구리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요, 이렇게 겨울이 깊어지면 숲속의 나무들을 깨우려는 듯 딱따구리들은 여기저기서 이런 소리를 냅니다. 이 소리가 드럼을 치는 소리 같다고 그래서 드러밍이라고 하죠. 근데 딱따구리들은 왜 이런 드러밍을 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딱따구리가 나무 속에 벌레를 잡아먹거나 나무에 집을 짓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딱따구리들이 실제 나무를 팔 때는 이런 소리밖에는 나지 않습니다. 딱따구리들은요, 본래 단독 생활을 하는데요. 단독 생활을 하는 동물들에게는 자기 영역이 꼭 필요합니다. 자기 영역을 주장하는 방법은 동물마다 다 다른데요. 딱따구리들은 이런 소리로 자기 영역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자기 영역을 주장하면 건강한 짝을 찾는데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딱따구리들은 봄이 오기 전부터 확실하게 열심히 나무를 두드려 자기 영역도 주장하고 자기 짝도 찾습니다. 딱따구리들이 짝을 찾으면 먼저 하는 일이 집짓기인데요. 딱따구리들은 참 특별한 재주를 가졌습니다. 그 단단한 나무를 파서 나무 속에 커다란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알 낳고 새끼 키우는 이런 훌륭하고도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딱따구리들은 특별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체 구조도 다른 새들과는 좀 독특한 이런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새들의 발가락 개수가 몇 개일까요? 4개입니다. 그래서 일반 새들은 이렇게 가느다란 가지나 전깃줄에 주로 앉죠. 앉을 때 발가락 3개는 앞으로, 하나는 뒤에서 이렇게 받쳐줍니다. 그런데요, 딱따구리들은 비상시가 아니면 이렇게 가는 가지에 앉지 않습니다. 보통은 큰 나무, 큰 줄기에 딱 앉는데요. 여기 가까이 없는 관계로 선생님 등이 서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큰 줄기에 딱따구리가 앉을 때는 발가락 한 쌍은 앞으로, 한 쌍은 뒤로 이렇게 앉아야 자기 몸을 딱 나무에 붙이고 안정적으로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앉을 때 반드시 꼬리깃을 나무 줄기에 댑니다. 그리고는 나무를 쪼는 거죠. 딱따구리 그림을 그릴 때는 저도 딱따구리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이렇게 나무 줄기에 꼬리깃을 대고 있어야 진짜 딱따구리의 생태를 좀 아는 친구가 그렸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딱따구리의 생태를 잘 모르신 분이 딱따구리를 그렸을 때는요, 이 꼬리깃을 하늘로 이렇게 뻗치게 그려요. 딱따구리는 앉을 때 항상 꼬리깃을 줄기에 딱 붙이고 앉습니다. 그리고 다른 새들에 비해서 발가락이 좀 다리가 길이가 좀 짧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쉬었다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딱따구리들은 나무를 계속 찌우죠. 벌레를 잡아먹을 때도 집을 지을 때도. 그래서 먼지를 많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 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특별한 걸음 정치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로 코 속에 점액질이나 코털로 이
미세먼지를 좀 거르잖아요. 딱따구리들은 우리들보다, 다른 동물보다, 다른 새들보다 월등히 아주 가나다란 선모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코 속에 또 코 밖에 미세한 털로 먼지를 걸러낸답니다. 그리고 다른 새들에 비해서 후각도 많이 발달해 있대요. 다른 새들은 맡지 못하는 나무 속에 어떤 벌레가 있는지 두드려서도 알지만 후각으로도 여기에는 뭐가 있겠구나를 딱따구리는 알아챈답니다. 이렇게 딱따구리들은 다른 새들에 비해서 특별한 신체 구조, 특별한 생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딱따구리들이요, 우리나라에는 여러 종류가 살고 있는데요, 한 5, 6가지가 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참새만한, 요거를 제가 딱봉이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이렇게 작아서 쇠딱따구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딱따구리보다 좀 큰 23cm나 되는 요 정도 크기의 오색 딱따구리가 있습니다. 쇠딱따구리와 오색 딱따구리는 도시에서도, 도시 공원에서도 흔히 발견될 수 있을 만큼 개체수가 많고요. 그리고 오색 딱따구리보다 조금 크다고 해서 큰 오색 딱따구리가 있어요. 이 큰 오색 딱따구리는 흔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유명산 정도나 돼야 깊은 산 가장자리에 주로 살고 있고요. 그리고 35cm나 되는 청딱따구리가 또 있는데요. 이 청딱따구리들은 등 색깔이 초록색이에요. 날때 날개색도 초록색이고요. 그래서 푸르다 해서 청딱따구리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45cm나 되는 이 정도 크기의 까마귀만한 까막딱따구리도 있습니다. 이 까막딱따구리는 상당히 귀한 친구인데요, 도시공원에서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자, 이 까막딱따구리는 온몸이 까매서 까막딱따구리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귀에서 천연기념물 242호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멸종위기종 2급입니다. 그리고 딱따구리 하면 생각나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딱따구리의 신체적인 특징이죠. 이것도 모든 딱따구리들이 빨간 모자를 썼습니다. 그런데 모든이 아닙니다. 암컷은 빨간 모자를 안 썼습니다. 수컷만이 빨간 모자를 썼는데, 오색 딱따구리는 뒷머리에 조그맣게, 흰색 딱따구리는 앞머리보다 좀 큰 빨간 모자를, 청딱따구리는 뒷머리에 빨간 모자를. 그런데요, 특별하게 까막딱따구리 친구는 암컷도 빨간 모자를 썼습니다. 물론 수컷도 썼지요. 암컷은 뒷머리에 작은 빨간 모자를, 수컷은 이마부터 큰 빨간 모자를 써서 실제로 보면 진짜 멋지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 사진 속에 어미 딱따구리가 있는데 엄마인지 아빠인지 구별이 되죠. 이 친구는 엄마 딱따구리입니다. 그리고 구멍 속에, 집 속에 친구들도 아들, 딸이 구별됩니다. 그래서 까막딱따구리는 좀 다른 딱따구리들보다 좀 친근감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까막딱따구리를 까마귀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까막딱따구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할 텐데요, 까마귀라는 이름도 종종 쓰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요, 까막딱따구리와 비슷한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더 귀합니다. 이 친구는 지금 남한에서는 멸종됐다고 여겨집니다. 벌써 30여 년 전부터 나타나고 있지 않고요. 까막딱따구리와 다른 점은요, 배 부분이 하얗다는 겁니다. 이 친구는 날 때 클락클락 클락클락 이래서 북한에서는 클락새라고 부르고요, 우리 남한에서는 큰악새라고 하는데요, 이 친구는 한 30여 년 전부터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서요, 지금은 멸종위기종 1급이고요 천연기념물 197호로 지정돼 있을 만큼 너무 안타까운 친구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북한에 한 20여 마리가 살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재작년에는 이 친구를 북한의 우리 남한문화재청에서 건의를 해놨대요. 한 쌍만 보내주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큰악새 복원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큰악새 복원 사업을 지금 계획 중인데 잘 추진이 될지 좀 우려스러운 바도 있지만 그렇게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남북관계가 잘 돼서 이 큰악새가 복원되는 날을
기다리면서 이제 딱따구리 집을 찾아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자생식물원에는 큰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 뒤에 이 잣나무에도 저렇게 딱따구리 집이 있습니다. 입구가 작은 것으로 보아 요건 몇 년 돼 보이는데요. 아마 오색 딱따구리 구멍인 것 같아요. 지금 높이가 한 5m 정도 되거든요. 딱따구리들이 집을 팔 때는 여러 가지 고려를 하는데요. 제가 관찰해보고 책에서 공부해본 바로는 제일 중요한 입지 조건은 나무의 둘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자생식물원에는 이렇게 큰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잣나무이고요. 또 큰 나무가 버드나무나 오동나무, 자작나무 등이 있습니다. 이런데도 딱따구리 집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에 실제로 오색 딱따구리 집을 관찰해 볼 수 있게 저희가 옮겨 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도 볼 겸, 그리고 몇 년 전에 오색 딱따구리가 성공적으로 새끼를 키워서 내보낸 집을 실제로 가서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이동할게요. 뒤에 조심하시고요. 자, 이곳에 커다란 오동나무가 있습니다. 오동나무 속에 오색 딱따구리 집을 한번 보겠습니다. 덩치가 제가 한번 어느 정도 되는지 안아볼게요. 한아름이 넘습니다. 딱따구리들이 집을 짓는 데는 제일 중요한 입지 조건이 이런 둥치인 것 같아요. 이 직경이 얼마 이상 돼야지만이 딱따구리가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직경 지름이 한 30cm 이상은 돼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오동나무는 충분하죠. 그래서 저 위에 집이 있는데 저 집 말고도 이 뒤쪽이나 저 서쪽 쪽으로도 집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끼를 키워낸 집은 저 바로 보이는 집인데요. 저 집을 보면 지금 해가 들죠. 거의 동남쪽에 있습니다. 이 딱따구리 집은 거의 햇빛을 항상 보고 있어요. 그래야 딱따구리 집이 쾌적한가 봐요. 곰팡이 같은 것도 잘 안 나고. 그리고 딱따구리 집 위쪽으로 되게 가지가 나 있죠. 그래서 저 위쪽으로 가지에 새 잎이 나고 하면 저 딱따구리 집에 비가 들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상서부터 높이가 한 5m 돼야 천적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거고요. 저렇게 거의 완벽한 집을, 입지 조건을 본 다음에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딱따구리 집이 잘 발견이 안 됩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그래도 발견이 되는 편이에요. 이파리가 나 있으면 진짜 발견하기 힘듭니다. 그 정도로 딱따구리들은 사람의 시선이나 혹은 다른 천적의 눈을 피해서 숲을 등지고 있고요. 마을을 앞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탁 트인 곳에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오색 딱따구리의 실제 집이 있습니다. 관찰해 볼 수 있는 요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요것은 숲 가꾸기 사업을 하는 아저씨들이 배워놓은 건데요. 이 나무를 벤 분은 딱따구리 집이 있는지 없는지 별로 신경 안 쓰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숲회사가들에게는 이 딱따구리 집은 아주 상당히 귀한 자료거든요. 이 나무는 호랑버들입니다. 이렇게 딱따구리들이 또 집을 지을 때는 속이 좀 덜 단단한 나무를 선택합니다. 버드나무나 또 자작나무나 이렇게 오동나무나 이런 나무들을 선호하는데요. 속이 무른 것으로는 잣나무나 소나무도 역시 좋은데, 잣나무나 소나무는 딱따구리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근데 큰 까막 딱따구리는 뭐 그런 거 가리지 않고 파는데요. 오색 딱따구리 같은 경우에는 침엽수를 좀 꺼려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다 있죠. 송진을 불편해합니다. 근데 이 호랑부들은 진짜 훌륭한 딱따구리의 집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잘라달라고 그래서 끙끙대고 여기까지 옮겨다 놨습니다. 오늘 한번 속도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기 위해서 이 뒤에 이렇게 좀 잘라서 떼어놨고요. 자, 입구부터 볼까요? 입구가요, 요 입구 지름이 한 5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5c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로 봐 오색 딱따구리 집이 틀림없고요. 오색 딱따구리 몸통 지름이 5cm가 안 되겠죠. 그래서 자기 몸통보다 조금 크게 져야지 이게 완벽한 요새인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이제 깊이 기역자로 다 쭉 파져 있는데요. 깊이가 얼마쯤 되나 제가 한번 선을 넣어 볼게요. 주먹을 이렇게 쥐고요. 안에 쭉 보세요. 팔 뒤꿈치까지 들어갔습니다. 실제 몇 센치나 되나 이 딱봉으로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 입구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가요. 딱 30cm입니다. 한번 바깥으로 보시면은요. 여기까지 판 거예요. 모든 딱따구리의 집들은요. 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딱따구리의 덩치에 따라서 쇠 딱따구리는 이거보다 좁을 것이고 얕을 것이고요. 그리고 까막 딱따구리 경우에는 45cm나 되고 몸통도 굵으니까 당연히 이 정도 지름이 한 10cm는 됩니다. 이렇게 크게 시작할 것이고 깊이도 45cm가 넘어야 되겠죠. 딱따구리 박사님이라고 김성호 박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여러 개 잘라서 직접 관찰을 해보셨는데요. 최하가 60cm랍니다. 60cm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45cm짜리거든요. 2m까지 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 1m까지 깊게 파는 친구들도 있더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깊고 이 안에서도 한 마리가 충분히 움직일 수 있게 폭도 넓습니다. 이게 넓은 데는 지금 한 15cm 되고요. 15cm 좀 안 될 정도로 타원형으로 이렇게 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잘 파는 딱따구리들도 이게 시일이 좀 많이 걸립니다. 우리 뭐 사람만큼 많이 걸리진 않지만 딱따구리들이 보통 집을 파는 데는 암수가 번갈아 가면서 파는데요. 이 번갈아 파도 한 보름가량 걸립니다. 이렇게 딱따구리들은 훌륭한 집짓기 선수이고 달인인데요. 그래서 제가 별명을 하나 붙여줬는데요. 일단 집짓기의 달인. 그 다음에는요. 딱따구리들은 참 특이한 점이 또 하나 있어요. 혹시 선생님은 집이 몇 채입니까? 한 채요. 전세. 저도 하나밖에 없는데요. 딱따구리는요.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요. 일반 새들은 평소에 집에서 잠을 잘까요? 아니면 그냥 밖에서 잘까요? 밖에서요. 일반 새들은요. 집이 필요 없습니다. 언제면 집이 필요하냐 하면요. 새끼를 키울 때만 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새끼 키워서 독립시키면 그냥 한 대잠을 잡니다. 그런데 이 딱따구리들은요. 집짓기 달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친구들은 한 대잠을 안 잡니다. 반드시 자기 집에서 잠을 자요. 근데 자기 집에서 잠을 자는데 집이 하나이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작은 딱따구리들은 서너 개, 까막 딱따구리 같은 경우에 6, 7개의 집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곳곳에 집을 지어놓고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잠을 잔답니다. 그리고 잠만 자는 집도 따로 파기도 한대요. 잠만 자는 집은 좀 얕게 파고 암수같이 새끼를 키우는 집은 깊게 파고요. 그러면 그 집을 다 관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른 숲속 작은 동물들에게 이 집은 호시탐탐 이게 노리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청설모나 다람쥐나 무슨 각종 여름철새 파랑새나 또 원앙이나 이런 친구들이 이 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가끔 뺏기기도 하고요. 심지어 조금 이따 보여드릴 까막딱따구리의 우리 자생식물원에 있는 까막딱따구리의 집은 말벌도 차지한 적이 있었어요. 그 얘기는 그쪽으로 가서 이제 말씀드리고 저쪽에 까막딱따구리 집 앞에 가서 까마귀의 육추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좀 20분. 이동해 볼까요? 여기는 이렇게 커다란 나무들이 많아서 그리고 단풍도 아주 오늘 날씨 너무 좋습니다. 자생식물원에 오시면 이런 딱따구리 집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딱따구리 집을 좀 비춰주실까요? 네.
이것도 역시 잣나무인데요. 까막 딱따구리는 덩치가 커서 그런지 잣나무, 소나무 가리지 않고 집을 짓는답니다. 자, 드로밍 소리에 이끌려 서로서로 건강한 짝을 찾으면 이 친구들은 집 짓기에 돌입하는데요. 집 짓기 하기 전에 암컷의 주도로 여러 번의 짝짓기를 거쳐서 확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집 짓는 데는 굉장히 힘든 과정이고요. 새끼를 키워내는데도 상당히 힘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힘든 과정을 겪을 수 있을지 서로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 수단으로 짝짓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확인이 끝나면은 드디어 같이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요. 이 집을 지을 때 이 친구들은 항상 일을 번갈아 교대로 합니다. 자, 암컷이 먼저 파기 시작해서 몇십 분 파다가 날아가고, 또 수컷이 와서 몇십 분 파다가 날아가고, 이렇게 서로 교대를 하면서 집을 짓는데요. 그래도 일을 조금 더 많이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암컷이 많이 할까요? 수컷이 많이 할까요? 수컷이 많이 합니다. 저 선생님은 딱따구리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것 같아요. 자, 다른 딱따구리들도 집을 파는 시간을 조사해 보니까 수컷이 더 많이 파더래요. 그런데 이제 집이 완성이 되면 결정적인 일은 누가 하죠? 암컷이 합니다. 그 결정적인 일이란 바로 알을 낳는 거죠. 예. 자, 알을 낳기 전에 집이 이제 보름간에 걸쳐서 거의 완성이 돼 갈 즈음에 또 암컷이 나는 이제 산란할 때가 됐어. 그러면 수컷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또 여러 번의 짝짓기를 거쳐서 이 까마귀의 경우에는 3개에서 5개의 알을 하루에 한 알씩 낳습니다. 그리고 낳는 대로 바로 포란하는 게 아니라 5개 혹은 3개 알 낳기가 끝난 다음에 한꺼번에 포란합니다. 그래야 한꺼번에 깨어나서 한꺼번에 먹이 주고 새끼를 모두 다 성공적으로 하는 겁니다. 키워내는 겁니다. 이렇게 또 포란을 하기 전에, 포란을 하기 전에요. 다른 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새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새들은 암컷, 수컷 공이 자기 앞가슴 털을 뽑아냅니다. 이 앞가슴 털을 뽑아내는 이유는 새의 깃털은 완벽하게 이렇게 방한복처럼 자기 열을 전달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가슴 털을 이렇게 뽑아내고 그 맨살에 알을 대는 겁니다. 이런 포란 과정도 한 15일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 포란 과정이 이런 포란 과정을 할 때 우리가 재미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까막딱따구리는 끼리리링 끼리리링 날 때 이런 소리를 내거든요. 그러면 포란을 할 때 저 안에 누군가가 들어앉아 있잖아요. 어떻게 신호를 보내느냐 하면은 벌써 저기 먼 데서부터 끼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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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를 내면서 나 지금 교대하러 갑니다 라고 신호를 하면요, 이 안에서는 나무를 두드리면서 어서 오세요 라는 신호를 합니다. 그리고 까막딱따구리가 쫙 왔을 무렵에 안에 들어있던 딱따구리는 저 문으로 나와서 서로 눈빛을 교환하면서 싹 헤어집니다. 이렇게 사이가 좋은 딱따구리들이 안타까운 점이 뭐냐 하면요, 둘이 서로 만나서 정담을 나누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광경을 목격하지 못했대요, 딱따구리 박사님께서.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포란을 훌륭히 하는데 포란 과정은 며칠이나 걸릴까요? 한 달이야. 너무 많습니다. 포란 과정도 역시 한 보름 걸립니다. 그러니까 집 짓기도 보름 정도, 포란 과정도 보름 정도 이렇게 거치는데요. 포란할 때 밤에 누가 꼭 자주 와야 합니다. 저 집을 비워두면 누군가한테 뺏길 염려가 있거든요. 그리고 온도도 좀 날아가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주는데 엄마 딱따구리가 자줄까요? 아빠 딱따구리가 자줄까요? 아빠요. 예, 역시 아빠 딱따구리가 자줍니다. 그래서 포란하는 시간도 계산해 보면 아빠 딱따구리가 훨씬 많이 포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새끼가 깨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열심히 먹이를 물어다 줘야죠. 근데 일반 작은 딱따구리들은 오색이나 새 딱따구리는
벌레를 통째로 먹여다 줍니다. 물어다가 줍니다. 그런데 청딱따구리나 까막딱따구리 이렇게 큰 딱따구리들이 요 하나하나씩 먹여다 주는 게 아니고 이 친구들은 주 먹이가 개미의 알이나 애벌레입니다. 작다가 보니까 요거를 하나하나 날라다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미 굴을 습격을 해서 알이나 애벌레를 뱃속에 가득 담아 갖고 옵니다. 그래서 와서 이렇게 조금씩 토해서 먹이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작은 딱따구리들은 벌레를 통째로 두세 마리씩 잡아다가 먹이는데요. 그럼 자주 들락거려야 돼요. 실제로 관찰해 보면은요, 오색 딱따구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분에 한 번씩 어미가 새끼한테 먹이를 물어다 줍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까막 딱따구리 45cm 되는 까마귀가 여기를 왔다 갔다 10분에 한 번씩 한다면 누구 눈에 띄어도 띄는 거예요. 그래서 천적인 눈에 많이 띄면 좋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먹이를 몸에 가득 담아 갖고 와서 한 서너 시간에 한 번 옵니다. 와서 새끼들한테 토해서 골고루 먹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먹여줄 때도 아기 때는 누군가가 자줘야 돼요. 딱따구들이 아직 어려서 자기 방어를 못할 어느 시기까지는 엄마 딱따구리나 아빠 딱따구리 둘 중에 하나가 자주는데 누가 자줄까요? 돌아가면서요. 아닙니다. 역시 잠을 자주는 건 항상 아빠 딱따구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먹이도 아빠가 더 많이 물어다 준대요. 그거는 딱따구리를 키우는 데는 아빠 딱따구리들의 역할이 훨씬 암컷보다 큽니다. 육추 과정 이렇게 벌레를 물어다 주는 과정을 한 달간 거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짓기서부터 새끼를 다 키워서 이소하는 데까지는 약 2달간 걸립니다. 새끼들이 우리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제 새끼가 언제 독립해서 나갈까 짐작할 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요. 새끼들이 어렸을 때는 저 밑바닥에서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미 딱따구리들이 들어가서 꽁지기까지 안 보일 정도로 내려가서 먹이를 먹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일이 지나서 새끼들이 점점점 커지면서 굴 위쪽으로 점점점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미들이 들어가는 게 점점점 얕아지고요. 심지어 나중에는 밖에서 토해서 먹입니다. 그 새끼 딱따구리들이 저 입구에서 얼굴을 내밀 때쯤이면 거의 다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제가 이제 뭐 3, 4일이면 나갈까 닷새면 나갈까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커서 이제 다 독립시킬 정도가 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더 이상 어미 딱따구리들은 새끼들한테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바깥에서 기다립니다. 새끼가 용기 내서 밖으로 나오기를. 그래서 이 친구들을 자꾸 밖으로 불러내서 먹이고 먹이 잡는 법이나 나는 법이나 이런 거를 알려줘서 이제 독립을 시키게 되는 건데요. 이 독립을 시킬 때는 약속을 하고 엄마 아빠 딱따구리가 다 모여서 야 이제 니네 독립할 때 됐어 이제 떠나 이러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우연히 새끼가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이제 가끔 엄마 딱따구리나 아빠 딱따구리가 지켜보는 데서 떠나기도 하죠. 그렇지만 두 마리가 암수가 같이 있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래서 한 어미는 엄마가 됐든 아빠 딱따구리가 됐든 이 친구는 새끼가 독립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먹이를 가지고 왔는데 새끼도 없고 자기짝도 없어요. 그러면 상당히 당황하는 게 느껴질 정도로 관찰해 본 결과 막 당황하는 게 느껴진대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찾아본답니다. 소리를 끽끽 내가면서. 그런데 없어. 그러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요. 이 친구도 쿨하게 떠나가는 거예요. 이처럼 딱따구리 세계에서는 암수가 새끼를 키울 때는 단합으로 이렇게 단합해서 서로서로 잘 키우는데요. 이것이 이소를 하고 딱 이소하고 나면은요. 암수가 더 이상은 함께 지내지 않습니다. 쿨하게 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들한테는 함부로 결혼을 하느니 이런 소리를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딱따구리들은 아빠 딱따구리들의 역할이 크다 그랬죠. 근데 사람 세계에서도 그래요. 요즘 집에 아이들 여기 탐방 와서 이야기할 때
엄마랑 자는 친구, 아빠랑 자는 친구 물어보면은요, 아빠랑 자는 친구들이 하나 둘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아빠가 밥상 차려주는지 손 들어봐 하면 손 드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친구들한테는 와, 니네 집은 딱따구리 가족이야 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도 실제 사람들도 딱따구리 가족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실제 자연에서의 딱따구리들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산림 생태계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실제로 까막 딱따구리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연기념물에서 해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는 쪽이 우세해서 해제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실제 딱따구리 가족도 늘어나고 사람 세계의 딱따구리 가족도 늘어나는, 저는 이걸 아주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딱따구리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들어온 거 하겠습니다. 딱따구리 평균 수명이요. 이게 딱따구리 평균 수명이 길 것 같지만 실제 자연에서 대부분의 새들이 그렇답니다. 10년을 넘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보통 한 5, 6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이게 잡아서 새장에서 키우면 오래 산답니다. 그런데 자연에서의 야생 생활은 실제로 이렇게 좀 혹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사람들의 보호를 받는 새들과 야생에서 사는 새들의 수명은 많이 차이가 난답니다. 유명산에 오면은요, 딱따구리는 텃새입니다. 사시사철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사람 눈에 잘 띄는 거는요, 봄철입니다. 드러밍 소리 한참 나고 조금 있어서 포란하고 먹이 잡아다 줄 때, 그러니까 4월, 5월 요때에 새끼들을 키울 때 제일 많이